안녕하세요. 오늘은 종교적 삶의 현상학 가운데 생명의 현상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데거는 이 생명의 현상학을 발전시켰는데 그의 초기 철학적 작업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그는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1919년도에서 1923년 동안 강의한 내용을 통해서 생명의 현상학에 대한 그의 생각을 발전시켰고, 이 개념은 그의 후기 사상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하이데거의 생명의 현상학은 인간 존재의 경험적인 그런 면을 탐구하고, 이 생명은 주어진 것으로 보고 이것을 이해하는 방식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하이데거는 이 생명을 단순하게 생물학적인 그런 현상으로 보지 않고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생명을 현 존재의 한 특징으로, 한 형태로 보았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생명의 경험이 어떻게 우리 존재 방식과 연결되는지를 탐구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요 저서인 존재와 시간에서 이러한 개념들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삶과 경험에 대한 이런 생명의 현상학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삶을 느끼고 경험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 경험된 것의 형상과 함께 의미를 갖는다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삶의 경험이란 것은 활동과 경험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활동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경험된 것의 그 형상이 우리에게 부과해 온다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경험된 것이 우리에게 형성화되는 그것을 통해서 세계를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세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살아있는 대상이나 그런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세계를 통해서 경험되는 그런 세계를 가리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하이데거는 이 세계를 어떤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세계로 경험되는 것으로 보았는데 세 가지를 도식적으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주변 세계, 주변 세계는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는 공통세계, 이 공통세계는 타인과의 관계를 가리킵니다. 사람끼리의 관계, 또 동료와의 관계, 이런 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의 세계, 자아의 세계.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그런 세계를 가리키는 것이죠. 먼저 그러면 이 삶의 활동과 경험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경험과 활동은 하이데거의 철학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의 존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삶과 경험을 잘 알아야 된다. 거기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활동하고 경험하고 이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고 실존적인 의미를 찾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활동이란 건 무엇입니까? 활동이란 것은 인간이 실제로 행하는 행동을 가리키죠. 인간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일상생활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에서부터 어떤 창조적인 작업이나 또 인간관계에서의 활동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세계를 인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리를 한다고 생각합시다. 이 요리하는 활동,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행위 이상입니다. 이 요리하는 동안 우리는 도구를 사용하지요. 칼이나 냄비나 조리대 이런 것을 사용하고 또 재료를 준비하고 조리 과정을 통해 그 목적하는 음식을 만드는 실현을 이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도구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인식하고 또 도구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 존재를 실현해 나간다고 보는 것입니다. 요리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알게 되고 이런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고 존재를 확인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합시다. 화가가 단순히 그림을 그릴 때 붓과 물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세계를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 이 화가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자기의 어떤 그림의 철학을 그 캔버스에 투영하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실현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창조적인 활동을 통해서 인간은 자기를 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존재를 확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이 완성된 후에 화가는 그 작품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와 세계에 대한 인식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와의 대화를 한다고 생각합시다. 그것은 단순히 대화 활동이 아니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교환하고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또 확장해 나갑니다. 인간관계의 이런 상호작용이 개인의 존재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이데거는 보았습니다. 대화 중에 우리는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통해서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존재를 더 명확히 인식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를 확립해 나간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데거 철학에 있어서 이 활동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인간 자신의 존재를 실현하고 인식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존재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다음에 경험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경험은 인간이 주변 세계와 상호작용하면서 얻는 그런 경험을 가리킵니다. 인간이 세계를 탐구하고 이해하면서 그 결과에 통해서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인간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세계와의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책을 하는 경험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산책을 하면서 자연을 경험하는 것은 단순한 이동이나 운동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숲속을 걷는 동안 우리는 자연의 소리, 냄새, 풍경 이런 것들을 감각적으로 경험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과의 일체감을 느끼고 자신의 존재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자연 속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더 큰 존재의 일부로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존재와 세계의 관계를 더 깊게 이해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죠. 이런 또한 경험 중에 여행을 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이 여행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것도 우리 인간 세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것이죠. 다른 나라를 방문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또 음식과 생활 방식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새로운 시각에서 보게 되고 또 우리 자신들의 문화와 배경을 돌아보고 또 타인들의 그 문화와 배경을 보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세계와 또 다른 세계를 평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화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발견하고 세계와 관계를 더 풍성하게 형성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이데거 철학에 있어서 경험은 단순한 감각적 자극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발견하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활동과 경험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입니다. 활동을 통해서 경험을 얻죠. 또 그 경험을 통해서 활동을 더 향상시키고 이것을 반복해 나감으로써 인간은 자기를 이해하고 실존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피아노 연주를 하는 연주자는 그 악보를 읽고 손가락을 움직여서 음악 연주를 합니다. 활동을 하는 것이죠. 이거는 기술적이고 물리적인 활동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주하는 동안에 음악의 그 감정적, 미학적 요소를 경험하게 되고 또 청중들의 반응도 알게 되고 또 음악의 울림이나 또 자기 자신이 연주하는 동안의 감정을 느끼는 그런 경험을 해나갑니다. 이 활동과 경험 이 두 가지 요소가 작용을 해서 연주자는 더 깊이 음악을 이해하고 연주 기술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음악가로서의 자신의 존재를 형성해 나간다고 보는 것입니다. 연주 활동을 통해서 얻는 경험은 다시 연주 기술을 향상시키고 이것을 더 풍성한 경험을 가져오게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험과 활동 이 두 가지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의미 있는 존재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활동을 하고 경험을 얻고 그 경험을 통해서 활동을 향상시키고 이것을 반복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실존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세계와 삶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데거는 경험된 것의 그 형상이 우리에게 부과되어 오고 이것을 통해서 세계를 경험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이데거에 있어서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삶의 경험을 통해서 경험되는 그런 세계를 가리킵니다. 예부적인 어떤 대상의 집합이 아니고 실제로 살아가고 느끼고 경험하는 세계, 그것을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를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세계와 상호작용하고 또 우리 자아를 형성하고 세계를 이해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세계를 직접 체험하고 탐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개인의 경험은 무엇입니까? 자기 개인의 어떤 관점이나 주관성을 통해서 세계를 인식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관적인 경험을 통해서
세계를 감지하고 해석하고 이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자아를 형성하고 세계와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경험은 우리의 가치관과 신념과 성격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고 이것을 통해서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런 방식을 형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외여행을 하는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 세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문화나 언어나 생활 방식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을 여행한다고 하면 일본의 그 전통적인 다도나 사찰 이런 방문을 통해서 일본 문화의 깊이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경험을 하죠. 단순히 그 관광지를 돌아보는 것을 넘어서 일본 사람들과의 그 상호작용, 또 일본 사람들의 그 음식의 맛이나 거리의 분위기 이런 것을 통해서 주관적으로 내 개인적인 어떤 감정과 느낌, 경험을 축적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계를 이해하게 됩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그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우리의 관점에서 그 세계를 해석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은 우리의 가치관과 신념에 영향을 미치고 세계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게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일상적인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와의 깊은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인간관계의 중요성과 또 복잡한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친구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관계의 세계를 경험합니다. 그 다음에 주관적인 경험을 합니다. 대화 중에 느끼는 자신의 감정, 공감 이런 것들은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계를 이해합니다. 친구와의 세계, 인간관계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고 우리는 사회적인 가치관과 신념을 형성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는 이 외부적인 어떤 대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일상적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세계를 가리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고 우리의 존재를 형성하고 또 세계의 관계를 깊이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통세계입니다. 공통세계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하는 공유하는 세계를 가리킵니다. 개인이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경험하는 그런 세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발전시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의 그 어떤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 공통세계지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팀원들이 모여서 협력하는 과정입니다. 각자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협력을 합니다. 상호작용하고 공유합니다. 팀원들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토의를 하고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지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의사소통이나 협력이나 타협의 중요함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팀원들은 서로의 역량과 또 성격을 이해하고 신뢰와 유대감을 가지게 되고 팀의 결속력을 강화해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통세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하이데거는
어떻게 이 공통 세계가 형성되고 개인들과의 관계에서 상호작용하고 그런 공동체를 형성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자기의 세계, 자아의 세계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내면 세계를 가리킵니다. 주관적인 경험, 내면적인 그런 세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 신념, 가치관 이런 것들을 형성하는 영역입니다. 자기의 세계는 개인의 내면적인 탐구, 자기 인식, 그런 철학적인 고찰을 통해서 자아성을 형성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명상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묵상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그건 자아의 세계입니다. 명상을 통해서 개인은 자기의 내면 세계와 마주하게 됩니다. 명상은 외부의 소음과 방해 요소들을 차단하고 내면의 평온을 찾는 과정이죠. 거기서 주관적인 경험을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집중하고 그 흐름을 관찰합니다. 내면의 불안이나 스트레스, 기쁨이나 평온함을 느끼고 또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거기를 통해서 자아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명상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재평가하고 자기 인식을 높이고 더 나은 자기 이해를 통해서 자아상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일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아세계의 일기는 내면 세계, 자기 세계를 기록하고 반영하는 활동입니다. 하루 동안에 경험한 것, 감정을 정리하고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거기서 주관적인 경험을 합니다. 일기를 작성하는 중에 우리는 하루 동안의 사건과 그로 인해 감정을 돌아보고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명확히 하고 내면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이것을 통해서 자아를 형성해 나갑니다. 일기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삶을 기록하고 지속적으로 자기 성찰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아 정체성을 강화하고 자기 인식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이데거 철학에서 자아 세계는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과 내면적인 탐구를 통해서 형성되는 영역입니다. 이런 자아 세계, 자기 세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되는지를 이런 활동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하이데거는 활동과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형성화되어 오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를 경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 세계, 공통 세계, 자아의 세계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우리 기독교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활동과 경험을 통한 신앙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하이데거는 활동과 경험이 세계를 형성화하는 방식에 주목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 신앙에서도 활동과 경험, 활동이란 건 뭡니까?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이 활동이죠. 그 다음에 경험을 합니다. 신앙적인 체험, 공동체 체험 이런 경험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이것을 통해서 세계와 자기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신앙 체험은 단순한 객관적 사실의 인식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되고 느껴지는 그런 신앙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주변 세계와 하나님의 창조 세계입니다. 하이데거는 주변 세계는 이제 환경 세계를 가리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 주변 세계를 하나님의 창조물로 이해하죠. 그래서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는 주변 세계를 단순히 물질적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로 보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찾는 그런 시각으로 접근해 가는 것입니다. 공통세계와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데거의 공통세계는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사회적 관계를 강조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신앙 공동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신자들은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고 지원해 갑니다. 함께 예배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교제하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신자들은 공통세계에서 경험을 나누고 이것을 통해서 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자아세계와 영적인 성장하는 부분입니다. 자아세계는 내면적인 경험과 존재의식을 하이데거 철학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세계에서는 이런 내면적인 세계, 자아세계는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신자는 자기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기를 형성해 갑니다. 이것은 하이데거의 개념과 유사하죠. 자아의 세계와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의 상호작용과 신앙의 통합입니다. 하이데거는 주변 세계, 공통세계, 자아세계 이 세계가 상호작용하고 그래서 우리 삶을 형성해 간다고 주장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도 이런 상호작용이 중요합니다. 신자의 삶은 개인적인 신앙뿐만 아니고 공동체의 관계, 일상생활의 그 경험이 하나로 통합이 되어 가지고 하나의 신앙적인 삶을 이루게 됩니다. 이런 통합적인 신앙 생활을 통해서 신자는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이데거의 철학적 개념을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도 다양하게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활동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을 체험하게 되죠. 주변 세계, 공통 세계, 자기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이것을 통해서 신앙과 삶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접근은 신앙생활을 더 풍성하게 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